지난 2021년 공개되었던 DP,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스토리에 몰입하면서 흥행에 성공했어요. 또 올해 3분기 시즌2가 개봉된다고 하니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기대를 해볼 법한데, 사실 작중 묘사된 핵심 내용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죠. 실제로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네, 바로 병영부조리입니다. 부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부터 지금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인식이 개선될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군대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조리가 사라질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군대 부조리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 편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강군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군기를 확립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 지휘관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조리로 군기를 확립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도 부조리로 인해 발생한 일이니까요. 아무래도 군대에서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오죽하면 참으면 윤일병, 참지 못하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방부는 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14년 12월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안전한 병영 생활을 위해 CCTV 설치를 가능케 한 후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핵심 역할에 이른바 국방 헬프콜 체계를 보강하게 되었죠. 추가로 이 권고안에는 생활관 시설을 개선하고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군대 내부의 많은 학습과 폐습을 없애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군대 내부에서 부조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아직도 군대에서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군대의 구조가 지목되었죠. 군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군대는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집단이만큼 군사시설, 군수물자, 훈련 방법 등 각종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군대는 철저히 보안 유지를 하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을 달리 말하자면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때문에 군대에서는 평소보다 가혹 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만 잘 단속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군대라는 공간 특성상 많은 병사들이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는 생활을 해요. 이로 인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유대감을 쌓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보복성 부조리. 군대라는 곳은 함께 지내는 곳도 함께 지내는 거지만 같은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부조리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게 된다면 일단 가해자는 피해자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 부대로 격리 조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부대를 떠나가지 않아요. 결국 가해자를 제외한 이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거죠. 이 중에는 분명 가해자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남아있는 인원들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또다시 괴롭힘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심지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해 다른 부대로 가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보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 3월 해병대 일병 한 명이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면서 탈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병은 자신이 해병대의 기수에서 제외당하는 기수열애, 즉 왕따를 당했다고 밝혔죠. 이로 인해 각종 가혹 행위를 겪었고 간부에게 부조리를 고발하는 마음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러나 가해자들의 처벌은 경위서를 쓰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죠.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선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선임들에게 욕을 먹고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해진 부조리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트라우마를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조리의 일부분이 군대 특유의 문화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있죠. 군대는 일반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어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명령체계와 강한 전우의식이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유능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는 높은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상급자라고 해서 자신의 짬밥이 높다고 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때문에 장교, 부사관, 병사 너나 할 것 없이 부조리가 끊이지 않기도 하는 거고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 공군의 기본군사훈련단의 조교 2명이 훈련병과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약을 먹어야 했다고 하죠. 가해자들은 2020년 4월에 허리를 다친 훈련병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훈련병을 괴롭혔고, 가해자들은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병의 항문에 십자날에 달린 전기 드릴을 갖다 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심각한 가혹행위이지만 두
공군조교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간부를 보고 그 행위를 하고 싶다는 말로 성희롱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 이들은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역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이후에는 병장 전역이 아닌 상병으로 강등 전역을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피해자들 생각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부조리와 처벌이 어떻게 변화해 나아갈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21년에는 이런 처벌조차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2021년 4월 자대에 배치된 일병 한 명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임병 4명에게 패급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선임들이 바닥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면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일병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린 뒤 치우라고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은 일을 잘하지 못하는 일병을 구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군 검찰은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병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함께 괴롭힘을 이어가던 나머지 3명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것은 피해자로 지목된 일병이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살펴봤더니 피해자는 선임병에게 욕설을 하고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등의 간부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까지 받게 한 것이었죠. 이렇게 육해공 너나 할 것 없이 부조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불리는 해병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군인권센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3명의 선임병이 후임병 1명에게 부조리를 행했다고 하죠. 이들은 그저 심심하다는 이유로 복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친 뒤 뺨을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해병대의 오랜 학습인 식구문까지 행해졌다고 하는데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빈 다음 선임이 만들어준 정성스러운 요리라면서 먹게 했죠. 이때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더 극심한 부조리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격투기를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구타를 한다거나 배를 꼬집고 가슴 부위를 빨래 집게로 짚는 등 날이 가면 갈수록 이들의 가혹 행위는 심해져만 갔고 결국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선을 넘어버렸죠. 이들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이발기로 음모를 깎은 뒤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위를 보여주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병놀이 그만하고 집 가고 싶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도 몰랐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군대 내에 존재하는 부조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정부 차원에서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군대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죠. 이에 대표적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2014년에 처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2022년 7월 1일에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이 진행되었죠. 추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추어서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조직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 등 군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군인권 보호 체계를 단단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이라는 국방개혁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방혁신 4.0에는 미래세대 병영체계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장병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식주 개선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죠. 또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군인권 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신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부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